눈에 확 띄는 게 점퍼 차림의 모습으로 좀 스튜디오에 나와주셨는데 지금 현장 다녀오신 건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예. 전주에서 다녀오고 있고 지금 오늘로서 21번째 현장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예. 옷을 갈아입을 새가 없어서 이렇게 예. 복장으로 왔습니다. 사실 뭐 우리 이 의원님 하면 사무실 캠프도 없이 배낭 투어라고 불릴 만큼 나홀로 선거전을 하고 계신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평상시하고 달리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참 어떻게 보면은 많은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새누리당의 당대표를 뽑으면서 캠프를 차려서 화려하게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줄 세우고 또 밥 사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말 국민들에게 달라진 모습을 한번 보여줘야겠다 싶어서 배낭 하나를 메고 시외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전국의 시군을 찾아다니고 당협위원장이나 시장 군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반 주민들 위주로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1번째로 전주를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투어 지역 민심을 좀 들으셨을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인상 깊고 또 실제 민심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 들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그 산재를 입어서 다리가 좀 불편한 분이 요즘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솔직히 얘기해서 하루에 70만 원만 주면 어디든지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일자리도 없어서 그 군복, 팬티를 군인들 그 팬티에 실밥 뜯는 일을 하는데 5시간 일하고 3,000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도 자기는 다행이지만 솔직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거제와 제가 통영을 다녀왔었는데 조선업계 불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만났던 사람들은 하청, 제하청, 제재하청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종업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웁니다. 정부도 또 말하자면 정치권도 자기들한테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많은 정말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변호사들이라든가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그런 것에는 많은 시간을 하려 하고 거기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이렇게 해도 어디다 얘기할 곳 하나 없고 시간도 없고 조리 있게 말도 못하지만 억울한 건 사실이고 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은 귀를 열어주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 정치권의 많은 문제점이라는 걸 깨달았고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새누리당 129명을 당대표인 저부터 포함해서 2명, 3명씩 이렇게 민원 현장을 보내가지고 민생 현장을 보내서 정말 야당 시각으로 여당 대표로서 가가지고 막 설득하고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달래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그 사람들 시각에서 경청만 하고 이렇게 야당 시각으로 듣고 오게 한 다음에 여당의 책임감으로 말하자면 정부 측 관계자들을 데려다가 3번, 5번, 9번, 12번 회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해결점을 찾는 이러한 민생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 면에서 정당의 모습, 새누리당의 모습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먼저 변화와 어떤 부분들이 좀 손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우리 새누리당 사람들의 구성원들 사이에 어느 사이부터요 국민들이 안중에서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또 국민 전체를 보고 그다음에 국민들 전체 중에서도 특히 소외된 사람들 또 좀 힘든 사람들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람을 못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 여기에서 정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그 고민을 하는 회의가 밤에 사무실 불이 늦게까지 켜져 있을 정도로 밤새워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밤새워서 회의나 주말 회의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거의가 아닙니다. 하나도 없고 정말 불을 켤 필요가 없는 대낮에만이라도 이러한 민생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많은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국민들을 찾는 국민들을 보고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의 거의 모든 말하자면 조직과 사람들 사이의 머릿속에서
이게 사라졌습니다.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국민을 위한다, 국민을 대표한다 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급한 게 있죠. 우선은 자기 말하자면은 사리, 사욕이나 또는 당리, 당략이나 당장의 어떤 권력을 잡고 또 자신이 부각되고 존재 부각이 되고 하는 이러한 것 쪽에 그래서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나 또는 말하자면 많은 단체들이 찾아오거나 네. 하는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짜로 신경 써야 될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상 귀를 기울이지 않죠. 저는 이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새누리당 이름으로 22년 동안 선거를 해본 사람은 정말 유권자 한 사람,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분들의 정말 마음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뛰어야 되는지 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는지를 뼛속 깊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당선돼갖고 온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이렇게 국민들이 절실해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렇게 절박하거나 절실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선 다른 편하고 쉽고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것 쪽에다가 몰두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결국은 계파, 당내의 갈등 양상을 좀 지적하시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현실적으로 당내의 정치색이 다른 큰 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파 갈등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좀 해소를 해가야 될까요? 사실 어느 사회고 사람 살아가는데 모두가 다 하나로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셨었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또 자기가 대변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릅니다. 같은 새누리당 사람도 대도시,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경상도와 호남이 다르고 충청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사람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때문에 완전히 적이 되는 그런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당대표라고 하는 분이 어느 한쪽도 서지 말고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을 해서 우리 구성원 내에 다양한 쪽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서 그걸 얼마나 부지런히 자주 이렇게 조화롭게 서로를 조정을 해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사실 사람들이요 할 일이 없거나 또 좀 할 일이 적으면은 꼭 딴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한마디로 아까 민생 현장에 죽고 살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노력을 함께 하다 보면 거기에 어떻게 주류와 비주류가 있을 수 있고 친박과 비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에 129명 전체를 정말 정신없이 투입을 하게 되고 그 일을 대변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간에 주류다 비주류다 하는 그런 정말 백해무익한 이러한 어떤 말하자면은 분열이나 분파나 개파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을 위해 땀을 흘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통 분모가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 또 당 개혁의 하나의 핵심 요체라고 하면 사실은 공천 부분을 참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에 공약을 보니까 의원님 상시 공천 심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정상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였던 새로운 혁신적인 제안인데 어떤 의미의 제안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봐서 알지만은 참 기가 막힙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요. 헌법기관입니다. 개개인이. 1년에 5억 이상, 보좌진들까지 합해서 5억 이상의 예산을 쓰는 사람들이고 1년에 한 해의 예산이 386조인데 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고 정말 얼마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후보 공천 때 봐보면 내일 후보 등록 마감인데 오늘서 후보가 결정이 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일반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일반의 회사도 직원을 뽑을 때 1년 전에 반년 전에 인턴 사원으로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자질과 능력을 지켜본 뒤에 최종적으로 회사 직원으로 뽑습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을 뽑는데 최고로 시간을 많이 준 사람이 아마 한 달 반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이내에 심지어는 후보 등록 하루 전에 후보 공천을 하는 이런 기막힌 일을 하다 보니 노선도 틀리고 방향도 틀린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하고 당 발전에 전혀 기여한 바도 없는 사람도 데려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급작스럽게 하는 과정에 이 사람도 친분 있는 사람 끼워 넣으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끌어오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서 이 당이고 저 당이고 공천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저는 4년 내내 공천을 하자 이겁니다. 4년 내내. 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129명을 분석을 해보면 변호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다음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겁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다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말하자면 분야나 네. 전문 쪽에 이렇게 딱 집중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전문화되고 이렇게 다양화된 세상에서는 과학 분야도 알아야 되고 노동 분야도 있어야 되고 보육 분야도 있어야 되고 환경 분야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당에 그런 인물들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4년 동안 내내 그런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당에서 세미나도 해보고 법안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갖다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는 과정이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 그런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정치력도 갖고 있다. 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3년 전에 4년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이렇게 말하자면은 당협위원장을 맡겨가지고 공천을 예. 줘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도 관리하게 하고 또 그 좋은 능력을 당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리 충분히 검증이 되고 될 수 있다. 서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정당에 예. 추천하는 그런 국회의원 후보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기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몇 달, 불과 한 달 안팎의 공천도 그렇게 잡음이 많은데 그러면 4년 내내 혹시 또 공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졸속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기간이 충분한 동안에는 얼마든지 말하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날 수가 있고 검증할 수 있다. 그렇죠.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또한 드러나게 돼 있고 요즘 같은 이런 검증이 쉬운 그런 많은 것이 투명화된 그런 세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일찍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드러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일찍 제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기 당대표의 역할 중에 하나가요. 당내 개혁도 물론이지만 사실은 집권을 위한 대선 주자를 어떻게 발굴해서 최종 목적을 이루냐가 사실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일 그렇죠. 텐데 네. 어떤 생각,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아무리 밖에서 훌륭한 분, 좋은 분을 모시고 오고 싶어 해도 또 대선 주자로 아무리 좋은 분을 내세우고 싶어도 지금처럼 당이 국민들로부터 이런 식의 욕을 먹고 있고 이렇게 당의 인기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도 올 리도 없고 좋은 사람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당선될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새누리당 내부를 혁신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정상 영업 중 해놓고 안에 들어가서 뭐 완전히 내부 수리 중 이런 말하자면은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절대로 국민들 앞에 새누리당이 제대로 후보도 낼 수도 없고 내년 대선도 결과를 좋은 결과를 바라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 우선은 대한민국 그 정치 이 자체를 아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구상을 갖고 있고 그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먼저 변해야 되고 그 새누리당을 변하게 하는 것을 먼저 시켜놓고 그다음에 대선 주자는 저는 아주 좀 특이하게 뽑는 것을 한번 당 내에서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슈퍼스타 K 방식, 슈스케 방식으로 저는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오디션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한다. 지금 기존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여섯 명 하고 또 외부에서 한 5명에서 7명 정도를 더 영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의 3달 내지 한 5달 정도 정말 국정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그것도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순천에 가서 또 천안에 가서 춘천에 가서 뭐 제주도에 가서 강원도에 가서 전부 그렇게 토론회를 대대적으로 6달 내지 5달 개최를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많은 정책들이 반영되게 하고 또 그 토론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검증이 되게 한 뒤에 예. 내년 한 4월 달쯤에 가가지고 열흘에 한 명씩 여론조사를 해서 탈락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네. 마지막 2명 남을 때까지. 예. 그러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국민들께서 별로 관심이 없다가도 누가 탈락됐어? 어느 사람이 그때 그 얘기하는데 들어봤어? 정말 파격적 좋던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경선 이제 불과 2주일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당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어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까? 저 이정현이요. 정말 호남에서 50년 동안 쌓여 있었던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고 넘은 사람입니다. 이제 저 이정현이 우리 새누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류다 비주류다 개파
이 정도는 정말 누워서 콩 먹기 이 정도로 저는 쉽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얼마나 국민이 무섭고 두려운지를 아는 사람이 새누리당 당대표가 되고 또 우리 헌정 이래로 처음으로 해방 이래 처음으로 보수 정당에 호남 출신의 당대표가 되는 거 한번 상상만 해봐도 즐겁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이제 명실상부한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도록 호남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번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8구 전당대회에서 뜻하신 바 꼭 좋은 성과 내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